안녕하세요. 동행부동산 대표 이지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관심 있게 본 경매 물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경매 물건을 분석할 때에는 물건 분석, 권리 분석, 절차 분석, 지역 분석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수익성 대책까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익성 대책의 경우에는 최소 2개 이상은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경매에 입찰한다고 한다면 이상적인 경우, 보수적인 경우, 그리고 최악의 경우 총 3개의 수익성 대책이 마련된다면 입찰에 참가할 것입니다. 수익성 대책이 여러 개일수록 위험 부담의 리스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고, 경매는 매매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사는 것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파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본 경매 물건 살펴보겠습니다. 2022 타경 22670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원롱면 영태리에 있는 공장입니다. 토지는 357평, 건물은 213평. 매각 물건의 대상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개시 결정은 작년 5월 18일, 그리고 임의 경매입니다. 감정가는 16억 8천, 그리고 한 번 유찰을 돼서 지금 11억 7천6백만 원에 나왔습니다. 소유자는 망 이유창의 상속인 최미경의 이, 채무자도 같고요. 채권자는 유동화 전문 회사입니다. 가격은 변론으로 하고 우선 지역 및 입지적 관점에서 보면은 해당 물건은 1번 통일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도로와 접근성이 뛰어나고 또 주변으로 서울 운산고속도로 IC와 인접해 있고 향후 개통되는 제2 외곽순환도로의 수혜 지역이기도 합니다. 원롱분기점 그리고 이쪽에 도내 IC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공여지인 캠프 에드워즈 개발 사업이 여기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폴리텍 대학교도 여기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지역 분석상 양호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음은 물건 및 권리 분석입니다. 채무자는 상속인인데요. 상속이라는 것이 피상속인의 재산도 물려받지만 채무까지도 물려받기 때문에 상속을 받았을 때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경우에는 채무의 부담만 안게 됩니다. 만약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상속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상속인은 상속에 대한 선세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속 포기 권리와 두 번째로 한정 승인 권리입니다. 상속 포기 경우에는 워딩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채무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 중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 포기를, 이와 반대인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한정 승인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채무자를 확인해보니 기존 채무자인 피상속인께서 망자가 되면서 배우자분과 그 자녀들에게 상속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왜 상속을 받았을까? 이런 의문이 든 이유는 채권액의 합계가 24억 5천7백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엄청난 채무까지 떠안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서 상속을 받았을까? 그리고 상속인들이 젊은데 진짜 이런 걸 몰랐을까? 아니면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의문으로 이 물건을 관심 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로를 타고 지나갈 일이 있어서 현장 방문도 했습니다. 메인 공장동입니다. 층고가 굉장히 높고요. 건물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 공장 내부 사진인데요. 호이스트 설비도 되어 있고 그 옆으로 층고가 낮은 건물이고요. 내부는 판넬로 공간을 구분해서 사용 중이었습니다. 마당 부분이고요.
만약 채무 변제의 책임을 알고도 떠안으면서까지 상속을 받았다는 것으로 유추해보면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의 해답은 사진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개왕도를 보시면 이 빨간색이 경매 대상 물건이고요. 노란색은 도로 부분입니다. 이 물건의 경우에는 건물은 이미 2012년도에 사용 승인되어진 건물이었고 망자인 피상속인이 2014년도에 토지와 건물을 8억 2,500만 원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 5월 1일 날 매매가 됐고 그리고 2022년도 1월 25일 날 상속되었습니다. 상속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상속 등기는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위에서 상속 등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매매 목록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 2,500만 원에 해당 물건의 토지와 건물이 거래가 됐는데요. 살펴보면은 618의 6번지 토지 그리고 건물 그리고 618의 7번지 토지 이렇게만 나와 있고요. 그런데 해당 경매 물건은 이 도로 부분이 빠지고 이 빨간 부분 공장이 있는 토지와 건물만 매각 물건을 나왔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 물건을 낙찰받는 것은 도로가 없는 맹지 공장을 낙찰받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낙찰받아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향후 도로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 및 양도시 불이익이라는 제약사항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도로는 상속인들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미리 어느 정도의 협의점 및 확약서를 받아놓지 않는 이상은 쉽게 들어가서는 안 될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경매 물건의 가치를 떨어뜨려 놓은 가장 큰 책임은 호곡마을 지점의 신한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기를 살펴보면 2016년도에 처음 근저당 설정 시에 공동담보로 묶은 것을 확인해 보면은 618의 6번지의 건물, 618의 6번지의 이동,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지금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추가 대출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에도 또 대출을 받으셨고, 20년에는 두 번 대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신한은행에서는 이 공동담보를 토지와 건물밖에 안 걸었다는 게 가장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근저당 설정 시에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추후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담보 가치가 떨어질 텐데 예상을 못했을까요? 담보물 보완을 해서라도 담보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했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로 인해서 물건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낙찰가도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근저당 설정을 해준 신한은행을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 보름 정도 남은 3월 14일 2차 매각기일에 낙찰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지역 및 권리 분석상 큰 하자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번 30% 저감까지 되었으니까 낙찰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에 이런 내용까지 알고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들어간 것인지 그것이 관건이겠지만 알고 들어갔다면 예상하신 대로 감수하면 그만이지만 모르고 들어가면 굉장히 곤혹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 투자가라면 앞서 얘기한 사항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 물건 괜히 들어가서 고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더 좋고 돈 되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물건은 사놓고 아무런 행위 없이 좋은 가격에 그대로 파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쉬운 물건은 메리트도 없고 수익률 또한 낮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을 얘기해 주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 좋다는 얘기만 하고 안 좋은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런 걸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좋은 내용만 나와 있고 좀 안 좋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낙찰받으면 끝이라는 생각인 건지, 사실은 낙찰보다는 낙찰 후가 더 중요한데 너무 낙찰 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이 경매 물건을 투자하시려는 분께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